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쇼킹한 리뷰가 중심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심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은 콘텐츠가 나오기도 할 거고. 근데 라이너의 컬처 쇼크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리뷰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콘텐츠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콘텐츠가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백투 더 비디오라고 해서 90년대 한국 영화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추천을 해드리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컬처쇼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고 또 옛날 영화들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영화라든지 혹은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좋고요. 설명해 드리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콘텐츠는 주말에 이 영화 어떠세요? 혹은 주말에 이런 드라마 한 편 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는 느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 함께 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영화 추천 콘텐츠에 이런 식의 촬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다른 게스트분을 불러서 게스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와 함께하는 영화 추천의 시간. 오늘은요, 겨울에 어울리는 영화. 겨울하면 로맨스죠. 겨울은 로맨스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하면은 또 크리스마스고요. 크리스마스, 로맨스, 뭐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뭐 러브 액츄얼리 뭐 이런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과거로 가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라는 영화로 첫 번째 추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추천 영화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화들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라이너의 어떤 추천 영화는 좀 가볍게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말에 볼 만한 영화들, 여러분들 쉬면서 가볍게 감상할 만한 영화들로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소 이제 오락 영화라든지 뭐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포함될 것 같아요. 주말에 대부 같은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라는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영화이기도 해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라는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가을엔 영화처럼 이라는 코너에 나갔었어요. 그때 소개했던 영화 중 하나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노라 에프론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각본가,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데모라고 불리는 그런 각본가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라 에프론이라는 작가는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시작으로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든지 유부간 메일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각본도 쓰시고 감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번 작품 감독은 아니지만요. 각본가죠. 이 노라 에프론이 로맨틱 코미디의 데모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노라 에프론이 쓴 각본의 대사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나누는 이 대사들, 캐릭터들이 나누는 대사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대사들이 이렇게 귀에 착착 들어와서 그 대사를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사실은 제가 늘 이제 안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추천하는 거니까 예를 들지 맙시다. 아무튼 되게 안 좋은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엄이라든지 뭐 얼굴 뭐 그런 것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대사가 안 좋단 말이에요. 대사가 안 좋아서 상황이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배우들도 대사 처리를 할 때 되게 어색하게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라 에프론의 작품은, 이런 로맨틱한 작품들은 정말로 대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 대화고 대사지만 그 대사들이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사를 듣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연애를 할 때 우리 마피디는 어떻게 생각하죠? 연애를 할 때 서로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거,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게 있겠지만 저는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냐, 상대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있고 내 얘기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말이 통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어떤 연애관, 연애에 대한 저의 신념과도 관련이, 신념이랄까? 그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첫 장면이 셀리가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와요. 그 앞에서 해리가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하고 있는데 셀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태우고 가는 거죠. 셀리도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고 해리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긴 거리를 가는 길에 태워다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태우고 쭉 가다가 가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둘이 나누는 대화는 뭐냐면 대화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리는 가능하다 라는 입장이고 해리는 남자와 여자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그 둘의 대화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두 사람의 사실 만남은 거의 최악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해리는 되게 자유롭게 연애하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이고 셀리는 좀 지고지순한 사랑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리고 셀리는 이 해리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랑 사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은 음식점에 가서 또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헤어지죠. 그렇게 되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해리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공항에 갔을 때 이번에는 셀리가 남자친구랑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 둘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리가 셀리한테 아는 척을 하고 옆자리에 앉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두 사람의 대화는 통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둘 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해리가 여자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셀리가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여전히 둘은 서로를 싫어합니다. 정확히는 셀리가 해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리가 셀리를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해리가 셀리를 세 번째 만났을 때 셀리의 상황이 어땠냐? 셀리는 자기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서점에서 우연히 해리가 셀리를 만나게 되죠. 이게 만났을 때 이번에는 두 사람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냐면 거의 10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흐름이 되게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20대 초반에 너무 어렸을 때는 해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색깔 그리고 자신의 언어가 너무 강해서 셀리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20대 중반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셀리도 자신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두 남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해리랑 셀리가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때 나눴던 대화들도 결국은 비슷한 주제거든요. 비슷한 주제인데 이번에는 대화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해리는 셀리에게 좀 더 셀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셀리 역시 해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드디어 친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과연 남녀관계의 친구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해지고 서로가 잘 맞는가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영화는 해리랑 셀리가 전화 통화하는 장면 그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자 연애의 모든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통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 누군가랑 통화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부분을 되게 잘 드러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되게 재밌죠. 왜냐면 연애할 때 그런 거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같이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통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또 얘기를 나누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잘 자 그리고 끊는 그 장면. 두 사람이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전화기를 들고 둘이 동시에 같은 영화를 보는 거죠. TV에서 카사블랑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사블랑카를 보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영화 보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둘은 서로가 너무 재밌습니다. 셀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해리의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이 해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해리는 또 셀리의 어떤 독특한 개성과 말투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달달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영화 지금 틀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영화 딱 틀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영화 같이 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연애하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해리와 셀리는 어떻게 보면 연애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친구 관계일 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데이트를 제안한 거죠. 셀리는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 이름이 마리였나? 그게 아마 캐리 피셔일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레아 공주 역할의 그분을 이제 해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해리는 이제 자기 친구, 이제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작가입니다. 이 친구를 셀리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뭐냐면, 자, 해리랑 그 셀리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셀리가 이 작가랑 대화를 나누는데 셀리는 사실 이런 어떤 문학적인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잡지에서 쓴 얘기를 해도 셀리는 그 말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하죠. 그 글을 당신이 쓰신 건가요? 그 글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내가 쓴 라고 얘기를 하죠. I think restaurants have become too important. Oh, I agree. Restaurants are to people in the 80s what theater was to people in the 60s. I read that in a magazine. I wrote that. Get out of here. No, I did. I wrote that. I've never quoted anything from a magazine in my life. That's amazing. Don't you think that's amazing? And you wrote it? I also wrote Pasteur's The Quiche for the 80s. Get over yourself. I did. 그때 셀리한테는 이 남자의 말이 아무런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너무나 매력적인 말이야. 너무나도 근사하고 너무나 교양 있는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파트너를 갖고 있는데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둘이 딴 데 가서 둘은 사귀어버리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뭐냐면 셀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지루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런 특징들을 참 좋아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결국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리랑 셀리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또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영화는 중간중간에 인서트된 장면들이 있어요. 그 인서트된 장면들이 어떤 거냐면 모두 노부부예요. 노부부들의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찍으러 가는 사진관 같은 데인데 사진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났다고. 근데 그 노부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막 흐뭇해져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들이 되게 흐뭇하게 느껴져요. 그 얘기들이 되게 흐뭇하게 느껴져요. 진짜로 결혼에 성공해서 오랫동안 오붓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도 뭐냐면 나랑 맞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뭇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이랑 아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노부부들이 서로 외모는 약간 닮아지는 것 같아. 근데 성격이랑 말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콤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이 이제 하도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호흡이 딱딱 맞아서 어떤 노부부는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남편이 하는 말과 말 사이에 빈 부분을 다다다닥 채워줘요. 그리고 남편이 그 다음 말을 하면은 또 아내가 채워주고 이런 어떤 콤비 플레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We were both born in the same In hospital, 1921, 7 days apart. in the same hospital, We both grew up We one both block lived away in from each tenements. other on the Lower East Side. on Delancey Street. My family moved to the Bronx He when I lived on was 10. Fordham Road.
Hers moved when she was I 11. lived on 183rd Street. For 6 years, she worked on the I 15th worked for floor a very prominent as a nurse, neurologist, where I had to Dr. practice Bimmelman. on the 14th floor, the very same We building. never met. Never met. Can you imagine that? You know where we met?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도 나와 맞는 사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이게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서 해리가 셀리를, 그리고 셀리가 해리를 서로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친구 관계와 연애 관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해리가 만나던 옛날 여친, 해리가 정확히는 이제 이혼한 거죠. 전처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셀리의 전 남친이 결혼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셀리가 펑펑 울면서 해리에게 전화를 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는 결혼하자는 말도 한 번 안 하고 실제로는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때 해리가 셀리를 위로하러 가죠. 그리고서는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로를 해주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셀리가 감정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해리는 울고 있는 셀리를 봤을 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남녀 간의 그런 걸로. 그 부분도 되게 자연스럽다고 봤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둘이 잤어. 근데 해리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셀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둘이 이제 마음을 확인한 셈인데 해리가 도망을 쳐버렸어.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영화에서 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그리고 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황, 갈등과 혼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면 해리는 연애를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전처와의 결별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가 해리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애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셀리랑 그런 관계가 되고 나서 오히려 주저하게 된 거죠. 만약에 20대 초반의 해리였으면 너무 좋다, 즐거운 거 아니야? 우리는 엔조이 아닌가? 막 이렇게 됐을 텐데 해리는 셀리를 그렇게 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해리에게 셀리는 너무 중요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셀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가 없으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결국 영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없이는 견딜 수 없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크리스마스. 이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게 80년대 작품이에요. 89년작인가 그래요. 진짜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 말할 건 다 했지만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정말 전 마지막에 해리가 셀리에게 한 대사, 그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해요. 저는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귀여운 여인을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진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대사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해리를 연기한 빌리 크리스털이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 배우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외모가 수려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빌리 크리스털은 보면은 맥라이언보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로맨틱 코미디에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버린 캐스팅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맥라이언은 너무 이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맥라이언의 리즈 시절이라고 봐야겠죠. 리즈 시절인데 너무 예뻐요. 장난 아닙니다. 와, 이렇게까지 예뻤나? 지금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여러분 그 네이버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혹은 뭐 VOD 서비스로 넷플릭스에서도 하나? 아무튼 보시면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와, 이게 맥라이언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이 맥라이언 같은 배우, 진짜 그 시절에 나왔던 로맨틱 코미디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죠. 물론 맥라이언이 모든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 같은 배우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산드라 블록, 줄리아 로버츠, 맥라이언, 이런 배우들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빛났던 여배우들이죠. 저는 그 중에서 산드라 블록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얘기네, 이거. 아무튼 산드라 블록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맥라이언은 진짜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연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배우로서 되게 좋은 커리어를 쌓아나가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져 버렸냐? 저는 맥라이언이 자신의 성공 때문에 각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슷한 역할만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 된 건 좋은데 로맨틱 코미디만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산드라 블록은 왜 멋지냐? 산드라 블록은 여러 가지 역할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화를 찍고 언제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된 반면에 맥라이언은 좀 보기가 어렵게 됐죠. 그게 이제 자신의 하나의 매력에 함몰된 너무 자신의 이미지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거에 고 최진실 씨가 한국의 맥라이언이다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영화 장면들 패러디한 광고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맥라이언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는 이제 맥라이언이 그때 막 연예가 중계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연예가 중계는 종영했지만 아무튼 그런 데서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CF를 찍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서 한국 욕을 했습니다. 한국을 뭐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이상한 욕을 하더군요. 막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팬들이 진짜로 한국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맥라이언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맥라이언은 그때부터 한국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됐죠. 그 이후에 그녀의 영화들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우리나라랑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빌리 크리스털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빌리 크리스털 같은 배우는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굉장히 흥행력이 있는 배우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고 그전에는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영화 감독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출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레이트 나이트 쇼 같은 데 나왔을 거예요. 데이비드 레터맨 쇼인가 레이트 나이트 쇼인가 그렇습니다. 레이트 나이트 쇼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고정 출연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해피투게더의 유재석 옆에 있는 전현무나 뭐 그런 역할 있잖아요. 뭐 허경환 정도 느낌. 혹은 뭐 그거보다 그 사람 조세호 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빌리 크리스탈이. 사이드킥. 네, 그렇죠. 사이드킥 같은 느낌인데 무한도전으로 치면 박명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박명수 같은 느낌이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나와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찍은 영화가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1, 2년 후에 나온 게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우리 집에 책도 있습니다. 그 CD도 있고요. 그때는 DVD가 없어서 영화를 CD로 줬었죠.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참 명작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나왔었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쭉 찍고 아마 2001년에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괴물 역할도 하셨을 거예요. 네,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빌리 크리스털은 쭉 연기를 해왔고 지금은 많이 늙었고 지금 사진 보면은 되게 많이 뚱뚱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모습은 보기가 어렵다. 근데 빌리 크리스털은 보다 보면 되게 매력적인 배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보면 어떤 외모랑 상관없이 정말 매력적이고 말도 너무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그런 배우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애드립의 왕이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애드립 잘 치는 배우들이 좋죠. 네,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각본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각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영화에서는 애드립 좋은 배우들이 정말 활약을 많이 하게 되죠. 게다가 이 영화는 각본이 좋기로 유명한 노라 에프론의 각본이라는 거. 그래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겨울의 달달한 로맨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의 느낌으로 평점을 준다 그래도 한 8점 가까이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7점에서 8점.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봐도 재밌어요. 정말 지금 봐도 어색하지가 않아. 시대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요즘 연애하는 거랑 그때 연애하는 거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이 영화를 보면서 시대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밖에 없냐면 첫 번째 헤어스타일. 스타일이 요즘에선 볼 수 없는 스타일이죠. 옷까지는 그래도 옷은 돌고 도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약간 여자들이 어깨 있는 그런 거 잘 안 입죠. 네,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약간 어깨에 뽕 들어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요즘은 어깨를 좀 좁게 보이는 그런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깨를 드러내거나. 근데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고 제일 중요한 헤어스타일. 맥라이언의 그런 어떤
부슬부슬한 그런 머리. 그런 거는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거다. 그게 이제 시대를 느끼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기. 전화기에서 드러나요, 전화기. 이제 옛날 전화기잖아요. 이게 다이얼 돌리는? 버튼식도 아니고 이게 다 돌리는 거거든요. 돌리는 거 마피디 해보셨나? 좀 해보기 아, 이게 돌리는 거? 없죠. 그냥 써보지 않아요. 아, 써보지 않았구나. 네. 어렸을 때 맨날 이렇게 돌렸거든요. 이렇게 3에다가 손가락 넣고 이렇게 끝까지 돌리고, 4에다 손가락 넣고 이렇게 끝까지 돌리고.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대를 느낄 수 있는데, 나머지에서는 시대를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요즘 영화들 되게 못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요즘 이 정도 영화가 안 나온단 말인가?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 보신 분들에게는 왜 이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의 교과서라고 불리게 되는, 요즘 나오는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많지만 사실 영화관에 그렇게 달달한 게 없더라고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번에 나오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더 로맨틱 코미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라이너님 생각에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한쪽이 감정을 숨기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감정이 있는데 여자가 안 받아주니까 친구 관계라도 갖는 경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유사 연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요. 반대로는 또 여자가 남자한테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남자가 안 받아주니까 다른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힘들죠. 왜냐면 한쪽이 지치게 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 사이에서의 어떤 친구는 어느 한쪽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여자 사람 친구가 없거든요. 네.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편협한 그런 인간관계 때문이다, 친구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노. 자, 그러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말에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추천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들도 얘기하는 이런 식의 리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